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주치 시작합니다. 자, 예고해 드렸잖아요. 이 시간에는 머리 아픈 증상에 대해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두통 정말 빈번하게 호소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신경 쓸 게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두통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뭐 약 먹고 금방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만성 두통은 정말 너무 참을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주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뵙고 너무 반가웠어요. 네.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선생님 나오시는 거 보고서 제가 그냥 꾸준히 봤거든요. 네. 보면서 와, 우리 박사님도 저렇게 두통에 시달린 적이 있었구나 하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환자들에게 더 친절해지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굉장히 친절하시잖아요. 제가 아팠던 때 그렇기 때문에 두통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시구나. 그래서 고통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 환자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를 또 이해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아침에 잠깐 저 스튜디오 밖에서 인사 나눌 때 오늘 아침에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네. 약 드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조금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박사님은 머리 아픈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약을 드시나요? 약은 이제 두통약은 빨리 먹는 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요? 전에는 저도 예전에 두통 경험이 이제 좀 젊은 나이에 20대 때 좀 많이 아팠었는데요. 처음엔 좀 참고 막 그랬어요. 이게 괜히 약 먹으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지 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 먹으라고 빨리. 일단은 두 가지가 의학의 발달로 이제 치료가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두통 초기에 먹으면 어차피 좋아지려고 먹은 거니까 빨리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상 활동이라든지 훨씬 더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이렇게 약을 빨리 먹어서 두통을 조절하는 게 두통이 만성화, 자주 아프고 심해지는 것을 억제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참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자꾸 약을 먹다 보면 그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중독성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먹지 마셔야 돼요. 이틀 이상은 먹는 거는 꼭 그때부터는 이제 두통을 줄이는 약들이 치료가 있거든요. 예방치료라 그러는데 그런 예방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성적으로. 근데 짧게는 일주일에 한 2-3번 먹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통이 날씨가 이렇게 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지거나 하면은 더 유발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날씨와 관련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계기가 되어 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두통의 유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이제 피로, 긴장, 긴 수면, 잠을 일요일날 늦게 자면, 그다음에 이완하는 것, 과식, 야식, 맛이나 향이 강한 음식, 향수 등이 어떻게 유발되는데요. 날씨도 중요한 유발 요인입니다. 마침 요새 이제 이렇게 햇빛이 짧아지고 따뜻하다 갑자기 움츠러드는데요. 이때 이제 두통이 많이 심해지고 두통 환자들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기분과도 상관이 있나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그래. 그리고 또 큰 일을 앞두거나 신경 쓴 일이 있을 때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해, 머리 골치 아파 죽겠어 이런 얘기 하는데 그 골치 아파 죽겠다는 게 심정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머리가 아픈 현상을 말하는 거죠. 큰일이 있거나 할 때 막. 특히 이제 되게 심한 두통이 편두통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쪽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욱신거리면서 약간 속이 미식거리는, 가끔이라도 있는 걸 편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러한 편통의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긴장, 스트레스, 피로가 가장 중요한 유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다행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데 그게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머리를 띵 치고 가는 큰일들이 벌어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바로 약을 먹어야 되나? 좀 몇 시간 참고 기다려 봐야 되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두 가지가. 바람을 쐬거나. 네.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제 되게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편통 환자거든요. 편통 환자 오기 전에는 이제 편통의 특징은 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상하부라든지 그 줄기뇌, 뇌줄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분이 이상해져요. 그건 환자들 붕 떠 있게 되고 약간 네. 빙 도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때 빨리 먹게 되면 효과가 완화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와도 관련이 있고 또 신경을 쓰는 일이 많거나 머리 아픈, 그야말로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때도 이제 긴장하거나 그럴 때 편두통이 올 수도 있다 하셨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으실으실 감기 환자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감기 증상과 함께 동반하는 두통도 있잖아요. 네네. 일반 두통하고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네네. 감기 몸살에 의해서 어떤 열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다른 원인에 생기는 것을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 2차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2차 두통이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각한 장애라든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병과 관련이 되거든요. 두통은. 그래서 이제 흔히 중요한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 2차 원인의 두통이 가능성이 큰 것은 첫째로는 1분 이내에 갑자기 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 갑작스럽군요. 예. 네. 두 번째로는 마비나 감각 이상, 어지럼증과 같이 다른 증상이 같이 되는 경우 있고요. 네. 세 번째는 50세 이후에 전과 다른 두통이 생기는 경우예요. 50세 이후에는 두통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쪽만 아픈 두통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편두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 편두통도 이제 절반 정도만 아프고요. 한쪽이. 네. 편두통에서 아픈 것은 교대로 아프게 됩니다. 한쪽이 왔다 갔다 아프게 돼서요. 네. 한쪽만 아프게 된 경우는 좀 평가를 받아봐야 되고요. 네. 또 다르게 이제 그 종양이라든지 면역결핍 환자들 그런 환자들한테서는 좀 주의해야 되고 의사를 꼭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지금 543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40세 남자입니다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머리가 아픕니다. 혈압약을 4년 전부터 먹고 있는데 한 번 아프면 머리가 걸을 때마다 울릴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띵하다고 느끼면 어김없이 오후에 두통이 심한데요. 두통의 예방법이나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하셨어요. 네. 우선은 이제 언제 생겼는가 중요해요. 언제 생겼는가. 이제 오래됐으면 사실은 오래된 두통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악화된 두통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아프면 아마 이분이 편두통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머리가 흔들거리게 아프고 움직이면 머리가 아프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하신 것으로 보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플 때 먹는 약을 먹고 네. 또 일부 고혈압 약들이 고혈압 약을 드시니까 고혈압 약들이 두통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예방하는 효과.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좀 변경을 하시다니 그런 걸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약을 이제 좀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될 것 같고 7260님. 한 달 전부터 가끔씩 뒷머리가 땡기는 느낌을 느꼈어요. 회사 업무가 바빠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못 견딜 정도는 아닌데 초기에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문자 드려요. 이 뒷머리가 땡긴다라는 표현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개는 이제 심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심각하지 않고 가끔 나타난다면 마사지라든지 가볍게 바람 쐬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긴장의 두통이라고 합니다. 편두통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바람을 쐬고 그래도 힘들면 간단한 진통제를 먼저 드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고요. 네. 가끔 아픈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가끔 아픈 거는 큰 문제 없다 하셨습니다.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은 마음이 편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마음이 막 좀 힘들거나 괴로울 때는 머리도 아픈 것 같게 느껴지거든요. 자, 근데 우리 주 교수님께서는 또 대한두통학회 부회장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까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만성 두통 또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두통일기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네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두통학회에서 이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기혼 여성에서 두통을
얼마나 있고 두통을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올해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가 매우 놀랍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앓았고요. 그 10명 중에 6명이 두통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었습니다. 장애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 네. 능률이 떨어지고 결석이나 결근을 하고 일을 못하고 뭐 외출이나 그걸 잘 못하는 경우를 장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거. 네. 또 이게 또 놀라운 것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이 아프지만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받은 사람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있나 봐요. 네. 네. 그러면은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초기부터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두통학회가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8자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8 이제 네. 한 달에 8회 이상 두통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 한 달에 정확하게는 8일 이상 두통이 있게 되면 두통의 빈도를 줄여야 되고 또 8일 이상 아프게 되면 두통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챙겨서 보면 8일 이상 두통이 있으면 병원에 가라고요. 좀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휴대폰을 앱을 만들었습니다. 두통학회에서. 이제 두통학회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두통학회라고 치게 되면 두통일기가 뜨게 되거든요. 그걸 기록을 해보시고 자기가 두통이 있는 날을 표시를 해서 한 달에 8일 이상이 넘는다면 병원에 꼭 방문하십시오. 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약을 먹어서 괜찮아지는 경우는 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일단 증상이 8번 이상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그래도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검사를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저희 또 798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머리가 아파서 CT도 찍었는데 이상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픈데 말이에요. 한 달에 2-3번 한쪽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47세 여성입니다. 하셨어요. 많은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CT를 환자분들이 이제 CT를 찍거나 MRI 찍어도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상이 없는 건 맞는데요. 또 아울러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환자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이게 어떠냐면 사진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요. 뇌는 이상이 있거든요. 편통 뇌는 이제 최근에 한 10년간 연구가에 의하면 편통 뇌는 과민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두통 환자들이 잠을 잘 못 자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요. 냄새에도 민감하고 소리에도 민감하고 어지럽기도 잘하고 평형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기분도 민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뇌가 과민한 상태인데요. 이제 영구형으로 기능 MRI 같은 것들을 찍게 되면 다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 자체는 정상이에요. 99%는. 근데 대부분의 그 영구형 MRI는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뇌는 이상하나 단지 우리가 그걸 보이지는 못할 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7세 여성이시면 이제 폐경에 가까워 40세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85세 넘어가시면 호르몬이 조금 변화가 심하게 되거든요. 두통이 심하시게 되고 되게 이제 한국 제가 여쭤보면 폐경이 한 50세에서 51세 정도신데 그때 최고로 심해졌다가 두통이 폐경 무렵에 심해지는군요. 온몸도 아프고 심해져요.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 한 55세 정도 되면 이제 두통이 굉장히 좋아지게 완화가 돼요. 폐경 이후에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수님? 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두통 환자분들께서 소중한 존재라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통으로 앓고 있다. 너무 자기 소중해서 아프다 그렇게 너무나 말씀을 소중한 드려요. 존재라 아프다. 왠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소중한 존재 맞죠? 왜냐하면 보면 여성이 사실은 더 머리 아픈 경우를 호소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역학조사를 제가 했는데요. 한 우리나라 두통 인구가 남성 대 여성이 1대 3.5예요. 3.5배나 더 두통 환자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더 심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외래에서 두통 환자의 80%는 여성이에요. 남자들이 속을 많이 썩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머리가 아파요? 어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중요한 존재라서 아픈 거예요. 네.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존재라서. 네. 소중하게 여성들을 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기분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 한 곡 준비했거든요. 노래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노래예요. 새벽기차.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4부 당신의 주치 시간인데요. 오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통에 관련해서 문자가 참 많이 오고 있어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날씨와도 오늘같이 이렇게 약간 흐릿흐릿한 날씨 네. 때문인가요?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네. 예. 사실은 알아보면 이런 날씨가 고통스러운 많이 이제 오는 날씨예요. 기분이 이상하고 약간 흐리고 다운되고 예. 우울해지고 뭐 예. 그런 것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햇빛을 많이 보면 좀 낮은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햇빛이 없어서 그런가? 햇볕 길이가 변하는 시기거든요. 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674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학창 시절부터 무더운 여름이면 야외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활동을 해도 하루 종일 머리 전체 두통이 심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야만 두통이 없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신가 봐요. 네. 이러한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두통을 여러 번 겪을 경우 혹시 조금이라도 뇌에 손상을 끼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단 아마도 지금만 들어서는 좀 떨어지는데 네. 아마 편통이 날씨에서 뜨거운 날씨 이분은 네. 유발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유발인자가. 네. 그래서 뜨거운 날씨에 유발되는 편통 같아요. 네, 네. 햇빛이 너무 이렇게 강할 때 또 밖에 장시간 예.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나 보군요. 예, 편통 환자들이 이제 눈이 많이 부시거든요. 네. 그래서 선글라스 끼는 게 평소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요. 네. 이제 편통이 뇌가 이제 이런 걸 앓게 되면 치매가 되느냐, 뇌가 이제 변화된다 여러 가지 연구가 돼 있는데요. 네. 빛이 번쩍번쩍하는 게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은 편통 환자들이 조짐이라고 있는데요. 네. 저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있는데 뭐 빗금이 튄다든지 빛이 반짝반짝한다든지 그렇게 보이다가 머리가 아프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 환자분들은 뇌졸중 유병률이 여성들에서 네. 그런 게 있으면 뇌졸중이 조금 더 높아져요. 네. 치매는 확실치 않고. 네, 근데 네, 네. 그게 없는 편두통은 아니에요. 네. 여러 연구에서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4130님. 뇌압이 상승하는 기분으로 2주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귀도 멍하고 가끔 어지럽기도 하는데요. 어떤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이거 제가 조금 답변하기 곤란한 게 실제로 이제 뇌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뇌압이 근데 대부분은 뇌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만성 편두통이거나 만성 긴장인 두통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성 편두통 환자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가 과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귀에 소리도 많이 나고 네. 붕 떠 있는 어지럼도 많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고 자세히 물어보면 가끔 이제 심한 두통도 가끔은 그러니까 체한 느낌이 가끔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는 만성 편통 진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편통 예방 치료, 네. 편통을 줄이는 약을 먹게 되면 이런 네. 붕 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게 좋아지는데 네. 만약 약이 안 듣는다면 다른 원인을 또 체크해 봐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약을 이제 먹으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자꾸 먹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 네, 아니냐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우려를 또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한 달에 8번 이상, 그다음에 일주일에 2번 이상 약을 먹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네. 이게 내성이 생기게 돼요. 네. 근데 내성이 생기게 되면 두통약 효과도 없어지고 네. 두통이 또 지속하게 돼요. 또 조금만 안 먹게 되면 또 나빠지니까 또 먹게 되고 하여튼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두통이 있는 할머니, 어머니, 자매고 매일 약을 먹는 우리의 이미지에 따라 그렇게 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약물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상태를. 근데 이런 약물과용 두통 상태는 약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고통스럽죠. 네. 끊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입원해서 끊는 분도 계시고요. 네. 끊으면 뭐 40년 동안 아프시던 분들이 한 1, 2주 만에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그런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주 아픈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두통의학의 발달로 한 달에 8일이랑 두통이 아프게 되면 두통을 줄이는 약을 써요. 진통제가 아니라 뇌의 과민을 줄이는 뭐 네. 항경량제라든지 항우울제 같은 걸 쓰게 돼가지고 네.
효과적으로 편통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네. 저는 이제 두통이 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약을 다 먹어봤고 네. 또 먹으니 훨씬 낫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아플 때 먹는 약도 있고. 그래서 약물 과용 두통도 조심을 하고 치료를 하시면 좋아진다. 네. 그러니까 좋은 예방 치료 약도 많이 나와 있네요. 그럼요. 네. 이제 아까 우리 대한두통학회에서 이제 그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역시 이제 두통 진단과 치료가 네. 너무 낮은 거죠.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단과 치료라면 이제 병원을 안 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편통이 미국 같은 사람들이 조금 더 두통이 심한데요.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보다 네. 한 절반 정도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요. 한국 네. 사람들은 5%니까 인근 아시아 국가 한 30%그 나라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또 알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매일 아픈 게 너무 당연하시기 때문에 네. 그걸 조금 더 인식을 바꾸고 병원에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이제 뭐 일자목인 경우에 목 때문에 머리도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디스크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이제 목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네. 두통하고 이제 같이 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뇌가 목 디스크가 있게 되면 같이 두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목이 땡기는 증상은 대부분 목 디스크가 아니고 일자목 자체도 그냥 목이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목 디스크라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건전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대부분 보게 되면 이제 목결림 있는 건 목 디스크라기보다는 네. 그냥 두통이 있는 사람들한테 목이 많이 결려요. 네. 긴장형 두통이나 편통에서 둘 다 목이 많이 결려요. 평소에도. 네. 그러면은 그런 증상들을 이제 좀 완화시킨다는 건 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두통을 완화하는 습관. 이제 우선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인데요. 네. 피로, 수면 부족, 수면 과다, 야식, 기름진 음식, 냄새와 맛이 강한 음식 등이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걸 네. 피하시면 되고요. 네. 편통 환자들이 이제 두통 환자들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셔야 돼요. 다른 네. 없는 환자보다. 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6 이상은 주무셔야 되고 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루에 40분 이상 빨리 걷는 거는 굉장히 머리 두통뿐만 아니라 온몸 아픈 것도 어깨 결림, 목 결림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매번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지만 규칙적인 식사 또 꾸준한 운동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데 이 두통에는 또 잠도 효과가 엄청 있는 것 같군요. 말씀 네, 들어보니까. 네. 잠도 잘 주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림대학교 강남 성심병원 신경과의 주민경 교수와 함께 두통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어긋났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웃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웃는 일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